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자그마한 키에 거무튀튀하고 주름이 많은 얼굴, 대머리에 더부룩한 수염 자국과 낮은 코. 젊은 시절에 그는 자신의 이런 얼굴이 쥐어뜯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무명을 거쳐서 40의 나이에 텔레비전에 데뷔한 뒤에 못생긴 얼굴은 그분의 전매 특허가 됐고요. 결국 80년대를 주름잡는 코미디 황제로 군림하게 됐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는 명언을 온몸으로 실천했던 분이 바로 고 이주일 선생일 텐데요. 우리도 이 나이에 내가 뭘 했지? 아니면 한숨을 이렇게 크게 쉬는 대신에요. 뭐든 할 수 있는 나이다 믿으면서 다시 기운내도 될 것 같습니다. 4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양희은의 내 나이 40살에는. 4월 28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양희은의 내 나이 40살에는 이었습니다. 코미디의 황제 이주일 씨가 TV에 데뷔한 나이가 40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무명으로 살았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지금 뜻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단점에 기죽지 않는다면 원하는 걸 꼭 이루는 날이 오지 않을까. 라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그 마지막 곡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정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최고의 노래 또 한 곡과 그 노래에 얽힌 간단한 사연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신청곡으로 채택되신 분께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마지막 곡으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내드릴게요. 오늘이 충무공 탄신일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명랑해전에서 왜군을 무찔렀고요. 또 한산도 대첩과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우리의 자랑스러운 장군님 이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 쉽습니다. 거북선까지 알려드리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입니다. 법무법인 국민생각의 한필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훈남이고 또 카리스마가 대단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저희 전성기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한필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국민 생각하는 딱 들으니까 뭔가 국민들께 굉장히 가깝게 법률 자문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청취자들의 법률 고민을 즉석에서 하는 경우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죠. 뭐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 시민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아픈 마음을 보듬어 드리고 그러면은 상당히 보람이 크기 때문에 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제가 해드리는 상담이 좀 네.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큰 도움 받으시고 마음 편해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든든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 법률적인 문제 중에서 좀 연예인이랑 관련된 것들이 많이 뉴스로 뜨고 네. 있어요. 그 어제 최고 인기 검색어가 개그맨 제이 씨였었는데요. 그 삼풍백화점 최후 생존자들을 약간 희화시켜서 네. 이야기를 했다. 개그의 소재를 삼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고소를 당한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셨나요? 예, 뭐 저도 한번 언론 보도로 접한 건데요. 네네. 이제 뭐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제 네. 뭐 삼풍백화점 생존자께서 이제 개그맨 제이 씨를 이제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이더라고요. 네. 이제 지난해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건강 동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던 중에 네. 뭐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뭐 21일 만에 구출되신 여자 생존자도 다 그 뭐 소변을 먹고 뭐 생명을 유지했다라는 네네. 취지의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 뭐 그분이 뭐 이제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이제 뭐 네. 동호회 창시자가 아니냐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삼풍백화점 생존자 좌측 법률 대리인께서는 이제 뭐 인터뷰를 하셔서 이제 네. 뭐 어려운 역경 속에서 사경을 헤매고 나왔는데 그 과정 자체가 이제 개그 소재로 쓰이는 것이 너무 모욕적으로 비춰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예,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고요. 네, 네. 예, 뭐 우리 일상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네. 일어나는 서민들께서도 많이 겪으시는 일인데요. 어떤 죄가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뭐 이제 뭐 그 법률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규정이 돼 네. 있습니다. 뭐 이제 공연히 뭐 모욕을 한 자라고 돼 있는데 공연히 모욕한 자. 예, 그렇죠. 뭐 이제 그러니까 공연 공공연한 장소에서. 예, 그렇죠. 예, 뭐 1대1로 대화를 하다가 네.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전화로 욕을 들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모욕죄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네네. 이제 그것을 들어서 다른 곳에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사회적인 신용이나 명예를 해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욕이죠. 예, 네네. 욕을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면은 네. 예,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거는 좀 여러 군데 해당되지 않을까. 방송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그렇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뭐 이 명예훼손죄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법제가 있는데요. 네. 뭐 이것이 뭐 법제가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상당히 우리 일상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네.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네요.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필우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 받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 전화는요. 02771-0945번 771-0945번입니다. 바로 연결되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걸어주시고요. 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네. 이런 일이 있네요. 문화재 수백 점을 은닉한 한국미술박물관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를 그렇죠? 어제였던 것 같아요. 도난당한 문화재를 보관하고 거래한 혐의로 한국미술박물관장 권모 씨가 불구속됐다. 이런 네. 얘기인데요. 네. 사실 이분이 그러니까 박물관을 하면서 그 도난당한 문화재들을 밀거래한 건가요? 예, 밀거래하신 부분도 이제 뭐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네. 밀거래 부분도 있고요. 네.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은닉이라는 건데, 은닉. 예, 은닉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네. 문화재라는 것은 그 일반적인 사회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될 수 있거나 아니면 공개되어야 하는 건데, 네네. 지금 이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네. 그 지하 창고에 예.
그 출처가 불분명한 불교 미술품과 그 지석이라고 해가지고 그 네. 무덤 앞에 그 사람의 성함과 아. 생년월 이런 걸 써드리는 네네. 돌이 있잖아요. 예. 비석.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재로 취급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숨겨놓으셨다. 아, 예, 그래서 자기가 그냥 쌓아놓은 건가요? 예, 지하 창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네.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하 창고에다 넣어놨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그 부분들이 은닉 부분, 문화재 은닉 부분으로 지금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난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왜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거 거의 문화재급인데 우리 집 가보다 이러면서 네네.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개인이 소유자가 보관하는 것이 문화재의 원칙이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박물관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검찰이 기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일부분 네. 예를 들면은 영은사에서 도난당한 영산 화상도 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도난품으로 해서 이제 이것도 기소를 하셨는데 가지고 있는 나머지 거죠. 은닉한 부분들도 예. 출처가 불분명하지 않느냐라는 예, 예. 것에서 어떤 이런 기소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문화재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예.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뭐 문화재를 보존해서 민족 문화를 좀 계승하고 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1962년 상당히 오래전에 네.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예.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을 뜯어보시면은 네. 무허가로 수출을 하거나 예. 문화재를 손상 또는 절취, 은닉할 때에는 네. 상당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네. 문화재들이 외부로 팔려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문화재 보호법이 잘 돼 있어서 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박물관 하시는 분이 이렇게 되면 약간 네.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박물관 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런 문화재를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그런데- 일단 이 부분 이제 검찰이 기소한 이유 자체도 예. 출처를 알 수 없다. 아, 문화재를 출처를 알 수 알 없는데. 수 없는 부분들이다. 네. 그래서 사실 뭐 검찰의 기소 이유 중에서 이거를 은닉으로 했지만 네. 사실은 지금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아. 그다음에 이것들이 뭐 어떤 형태로 취득하셨는지 알 수 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를 그분을 은닉으로만 하셨다. 네. 뭐 이런 식의 입장 발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는 본인 개인이 가지고 있더라도 네. 이거는 우리 국민의 것이니까. 예, 그렇죠. 예. 원칙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실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네. 학생들이 낙서 같은 거 장난스럽게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한 고등학생이 수학여행 갔다가 국보인가요? 암각화에다가 낙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런 경우도 처벌받나요? 예, 뭐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처벌이 우선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네네네. 처벌의 가능성은 있죠. 아, 뭐 그래요? 관련 법적으로? 법률을 좀 네. 따져보자면 네.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인데요. 네.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위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뜯어보시면은 형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거는 강도의 수준에 이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예, 강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범죄고요. 네, 네. 이 범죄가 지금 처벌하는 취지가 3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네. 이 문화재에 효용을 해야 한다. 즉 네. 이제 우리 문화재를 쓸 수 없도록 만드는 수준의 범죄를 처벌하겠다는 건데 네. 이제 뭐 우리 박성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이 낙서를 했다 이 부분은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그 손괴 정도를 봐야 되는데 정도가. 예. 네. 단순히 낙서를 했다는 것을 넘어서 그 네. 낙서로 인해서 이제 문화재에 효용을 해했다. 아. 그러니까 즉 문화재 본래 사용 목적에 네.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재를 망쳐놨다. 네, 네. 이런 수준에 이른다면은 이제 뭐 처벌이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면 네. 뭐 라카 스프레이로 무슨 네. 뭐 사람 크기만한 낙서를 많이 해놔서 뭐 대중이 보기에도 상당히 수가 없다. 우리 문화재 미강을 네. 심각하게 해쳤다라는 네. 정도에 이른다면은 처벌이 가능할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문화재 예. 보호법은 처벌이 어렵겠죠. 네. 예, 요즘에 행락철이라서 많이들 들로 산으로 가실 텐데 네. 문화재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여러 가지 주의 환기를 해야겠다라는 사례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전기료가 걱정이라면 에어컨을 끄세요. 2개 중에 하나만.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가네 LG 휘센 듀얼 에어컨.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시연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산지 직송 정성 담긴 완도 전복장 꽃게장에서 완도 전복장 한 박스,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화학제로 세균제로 포제로에서 항균 무세제 포제로 보내드립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한필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 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엔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무법인 국민생각의 한필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들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후순위 채권 때문에요. 네,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말씀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네, 후순위 채권을요. 그러니까 한 2010년도에 어느 저축은행에서 샀어요. 네. 5년을. 네. 그런데 그 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어요. 예. 그래서 금융감독위에서 신고해서 그거를 받아서 법원에서 받았거든요. 그렇게 예. 받은 제가 지금 2013년도에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알려준 전화로 계속 전화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뭐 12월 달에 주겠다. 예. 또 언제 주겠다 이러더니 예. 이제 또 전화하니까 예. 아직 나간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예. 거기에서 이제 받은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00 얼마더라고요. 예. 예. 그래도 그거라도 건질까 했는데 아무 뭐 연락이 없고 세월만 가길래 예.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어서 전화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 후순위 채권을 사셨어요. 예. 근데 부도가 나고. 예, 뭐 이제 뭐 지금 상당히 절차가 진행되신 것 같고요. 네. 네. 먼저 후순위 채권을 좀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이제 저축은행에서 이제 뭐 모집을 해서 판 금융 상품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후순위 채권이라 해서 은행 금융사가 파산했을 경우에 일반 네. 채권자들이 다 돈을 찾아가신 다음에 남은 돈이 있으실 때 찾아가는 이제 그런 채권을 후순위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가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위험이 높은 만큼 이율을 좀 높게 잡고 파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도 네. 아마 이율을 높게 잡았을 건데요. 저축은행이 이제 부실에서 많이 쓰러졌고 이제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서민 피해자들이 이제 우리 전화 주신 분처럼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을 통해서 이제 피해 구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전화 주신 분께서는
피해 구제의 일부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감을 줬다는 전화번호가 혹시 뭐 파산 관제인인가요? 아니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파산 관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예, 한 예, 가지 예. 더 말씀드릴 거는요. 예. 네. 거기에서 그 저축은행 통장을 준 게 아니고 네. 어느 증권회사, 네. 증권회사에다가 그 돈을 넣어줬어요. 네. 그러면 최초의 나는 저축은행사에서요? 그 증권회사가 참 믿을만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계속 가서 이게 이자 나오는 것도 확인하고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서 거기에서 그 저축은행에서 하는 말이 네. 거기 직원이 다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요? 지금 내가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사기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계약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관리 주체가 어디냐, 아니면 뭐 이제 이자의 지급 주체가 어디냐는 계약 내용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는 이제 파산 관제인 단계까지 오셨다는 거는 선생님의 채권 중에 일부분을 파산재단에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파산 관제에는 이제 공적인 법원의 선임에 의해서 이제 재산을 관리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분 쪽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네. 그 절차를 조금 더 문의해 보시고 그쪽에서 절차를 좀 독촉해서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파산 관제인 업무는 법원에 의해서 공공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네. 받으시기로 예정된 금액이 날아가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도.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파산 관제 업무에다가 그쪽 파산 관제인 쪽에 계속 문의를 하시면 좀 이게 뭐 너무 오랜 시간 지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법원 업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을 조금만 양해하시면은 받기로 예정되신 금액은 뭐 300만 원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300 조금 예, 얼마 안 넘게, 되네요. 예. 이게 후순위 채권이 15%에서 17% 정도밖에 잘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아마 딱 2천만 원 정도 맡기셨으니까 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아이고. 예, 좀 안타깝습니다만 파산관제인의 업무 절차를 지켜보시면 예, 그 정도 금액 정도라도 네. 어떻게 보상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궁금한 네. 거는요. 네네. 거기 연락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회사가 어디로 넘어갔다는 건지 예. 이런 거는 제가 전화하지 않으면은 네. 연락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전화할 예. 때는 그 예. 저축은행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네네. 근데 마냥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건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는 그 법원에서 그렇게 예. 오길래 예. 조금 모든 거 다 해주는 걸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자꾸 세월이 가게 이래. 예. 네, 이건 예. 아닌 것 같아서요. 예, 파산관제인 업무라는 것이 예, 조금 더 친절하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예, 그것도 그 부분은 파산관제인 분의 업무라서 제가 어떻게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 파산관제인을 선정하고 이제 네. 그 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배당 절차에 계신 것 예. 같으니까요. 어머니 네. 너무 안타깝지만 그 기다려서 아마 그 배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다음에 우리 변호사님께 직접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잠깐만요. 감사드립니다. 그럼 네. 기다리는 거 마냥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예, 아니죠. 뭐 마냥이라기보다는요. 기간이라는 게 예, 있지 예. 않아요? 기간. 예, 근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파산관제인의 파산 절차라는 게 예, 그 배당 절차는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있어서요. 케이스마다 예, 좀 다른 다르니까요. 경우가 예. 있으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말씀을 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네. 변호사님하고 연락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변호사님 연락이요? 예, 저희가 우리 제작진에게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후순위 채권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으셔서 전화를 끊으실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워 하시는 건 너무나 이해가 가는데요. 예. 아마 이렇게 자세한 안내 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전화가 와 있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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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누구신가요? 네. 예, 여기 중남구인데요. 네네네. 제 아들이, 예. 내 인증서 번호를 가지고, 네네. 아마 저축은행에서 돈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날라왔다고요. 돈을 갚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게 됐는데 네. 이거를 내가 그거를 갚아야 되는 건지. 예. 그것이 아드님이 좀 궁금해요. 미성년자는 당연히 아니시겠죠? 예. 자, 그럼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아드님께 인증서, 예. 공인 인증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드님이 아버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하셨나 보네요. 예. 상대방은 어떤 은행인가요? 저축은행인가요? 아니면 뭐? 저축은행인데요. 예, 저축은행이시고요. 예. 인터넷으로 대출 받으셨고요, 아드님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내가 채무자가 아니다라는 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채무가 내 채무가 아니다라고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계약한 게 아니다. 이거를 아들이 무단으로 계약했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좀 듣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되는 게 만약에 뭐 좀 그 많은 입증도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만약에 아버님께서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하신다고 하시면 그 은행 측은 금융기관 측은 이제 뭐 아드님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또 아버님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이 상당히 부적절한 사문서 위조 이런 건가요? 예, 이제 문서죄도 될 수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족이 되시는 입장에서 이제 또 법적인 대응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확인, 본인 확인에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대부업법이라고 부르는 이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 공인 인증서를 활용해서 인터넷상으로 이제 본인 확인을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공인인증서를 입력한 사람이 그때 대부금액, 대부이자, 변제기간 등을 다 같이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한 것으로 보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은행 측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입력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 상당히 정도 어려워지고 입증하실 게 상당히 많고 또 설령 이기신다고 하더라도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아드님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 돈을 갚아 주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예, 그래서 아버님께서 갚으신다면은 민사 책임은 원래는 그 아드님한테 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아드님한테 또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이것도 가족 간의 일이라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요. 그쪽에도 잘못이 뭐냐면은 이제 그런 게 이게 인터넷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갔으면은 본인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한다든가 또 그 뭐 서류상으로 사인 같은 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이게 돈을 내보내야지 아무리 종이 한 장으로 인터넷으로 넣어준다고 그래서 이게 대출을 해준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고. 그렇죠. 그게 좀 이렇게 뭐 전자금융 뭐 인터넷 대출 약간 폐해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뭐 약간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인터넷 대출을 통해서 신속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이런 법률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억울한 점을 이제 우리가 소송으로 풀어내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드님에 대한 또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은 있지만 아드님이 또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얘기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확인 거죠. 소송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해보실 수는 있죠. 해보실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또 이기신다고 하더라도 아드님에 대한 그게 무슨 죄가 되나요? 아드님께는? 지금 아들하고는 지금 연락이 안 되고요. 그러세요.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만약에 내가 그거를 내가 안 썼지만 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도 책임이 있으니까 다
다 변제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이제 은행 측의 과실 여부를 따져 보시려면요. 예. 은행이 이제 그 법령과 금융 규정에 따라서 이 일을 하지 않았니라는 걸 따지는 그런 절차가 소송에서 있게 되실 거예요.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될 때는.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요 아까 말씀드린 법률에서 공인인증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은행과의 어떤 그 개인적인 협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 부분 대출 금액에 대해서 어떤 그 협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은행과 개별적인 협상을 먼저. 거치신다면은 일부 금액을 감액을 받으신다든가 하는 방면이 아니면 이자를 감면받으신다든가 뭐 그런 부분으로 협상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걸 소송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은행의 과실을 따지기에는 지금 현재 공인인증서를 주신 부분과 아드님이 그걸 입력하신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사실 뭐 아드님이 연락이 안 되시니까 더 답답하시고 지금 이제와 계속 불어나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전화를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참고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도착한 짧은 고민들 잠깐 만나볼게요. 1099님께서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신용회복을 신청한 후에 약 3번의 금액을 지불했는데요. 그 후에 직장에서 퇴직해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 지 60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럼 제 신용회복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셨네요. 신용회복을. 네. 그러니까 지금 미납이 60개월이 넘어가시네요. 글쎄 말이에요. 3번은 금액을 지불하셨는데 60개월이니까 벌써 횟수로 꽤나 오래됐는 5년이 됐는데요. 네네. 예, 이렇게 되면 신용 회복 절차를 하다가 멈춘 경우라고 네네. 보여지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신용회복이라는 거 절차를 진행하시다가 이제 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지불하지 못하시게 됐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재신청을 하신다던가 하신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좀 소명하셔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60개월 3번 지불하시고 60개월 동안 미납을 하셨다면 조금 이 신용 회복에 대한 의지를 조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안 좋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회복하시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다닌다거나 그러면 다시 신용 회복 절차를 다시 신청을 해서 그렇죠. 하는 과정을 밟으시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아예 포기해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0개월이나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뭐 고령이시라거나 아니면 뭐 신체적인 사유로 더 이상 내가 뭐 어떤 직업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파산 절차를 한번 알아보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60개월 미납하셔서 상당히 어려우시는 사정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채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연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524님이 보내오신 사연인데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모욕하는 언사를 일삼습니다. 아까 전에 모욕죄 같은 건데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어머니께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근데 공연히 하신 건 아니고 본인한테 이렇게 친정어머니 욕을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들에게도 위자료가 청구가 가능한가라고 물어보셨네요. 이제 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혼을 하시겠다는 거에 부수해서 이제 위자료를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형사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가사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이혼을 원인으로 해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권리인데 시어머니의 모욕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신다고 하시려면 그것이 상당히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부부가 이제 서로 이제 부부로서의 의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의
인연이 끊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될 정도에 이를 정도로 어떤 시어머님의 그 괴롭힘이 네. 상당 수준에 이르러야 되고요. 예, 예. 만약에 그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된다면 네.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민사적인 얘기입니다. 민사적인 얘기. 예, 얘기고. 형사적인 모욕죄 얘기가 네. 아니고요. 네, 네. 예, 이혼은 원인으로 인정이 되시면 위자료 네. 청구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아, 네. 근데 아주 상당한 수준이 예, 그렇죠. 예, 규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부부관계라는 것이 깨지기 쉬운 것보다는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예, 조금 더 부부관계 파탄에 이를 정도로 네. 심각하시다면 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예, 얼마 전에 그럴 때는 저 뉴스에서도 본 것 같아요. 네, 그 네. 양가의 가족들 때문에 네.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해서 그렇죠. 네. 예,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요 당신의 전성기 중에서 법률 상담소 법무법인 국민생각의 한필은 변호사와 함께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예,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팬이었던 박정숙 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예, 너무 영광이고요. 네. 예, 그리고 좀 오늘 질문하신 분들 상당히 어려운 일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의 가수 오승근, 이승철, 장사익이. 최고 가수는 뭐 조용필. 그대가 돌아서면 흔히들 많이들 얘기하는 뭐 조용필 뭐 워낙 곡도 여러 뭐 히트곡도 많고 또 곡 자체도 이렇게 보면은 다 좀 이렇게 뭐 대곡이라 그럴까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좋아하죠. 노래도 잘하고 잡음도 없고 대중적으로 화제가 없잖아요. 뭐 스캔들도 없고 그래서 국민 가수로 저는 좋아요. 이승철. 저가 봤을 때 노래 들을 때마다 다 좋고요. 노래 가사가 다 좋아요. 최고의 가수 박정현이가 있으면 참 좋대. 노래를 진짜 열정적으로 부르더라고. 체군이 쬐금해갖고 노래할 때는 혼심을 다해서 해서 거기에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아. 가창력 또 이렇게 감정 이렇게 넣는 거 아이고 대단하네. 그래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 수많은 인연과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요 노래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수는 어떤 분인지 들어봤습니다. 노래에 진심이 담겨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을 때 필요한 건 화려한 말솜씨나 행동이 아니라 소박한 진심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요 도시락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Turn on the art. 그렇게 디젤은 음악이 되었다. 기블리 디젤. 마세라티. 킨텍스와 호수공원 사이, 백화점과 할리월드 사이, 일산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사이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세워진다면? 기대하세요. 새로운 중심이 될 그 사이. 일산의 신중심. 킨텍스 꿈의 그린. 5월 분양 개시. 전화 1544-6500. 하나건설.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도시락 싸들고 봄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요 음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식중독 사고가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가 요즘 같은 봄철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생긴 식중독 건수를 월별로 분석을 했더니요 여름철이 아니라 4월에서 6월 사이에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음식물을 자동차 트렁크나 실온에 2시간 이상 두면 식중독균이요 100배 이상 증식한다고 하니까 음식을
음식을 차로 옮길 때는요, 꼭 아이스박스 이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음식은 가급적 조리한 지 2시간 안에 먹는 게 좋습니다. 또 마실 물은요, 팔팔 끓인 뒤에 식힌 것을 따로 준비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니까 봄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명랑해전 한산도 대첩을 이끈 우리의 조선시대 최고의 명장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오셨는데요. 6741님, 7730님, 8967님 세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전복장 그리고 문정아 중국어 수강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기 주쿠박스는요. 6967님이 보내주신 걸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철쭉이 예쁘게 핀 봄날이네요. 이순신 장군과 같은 날이 생일인 우리 남편. 오늘이 48번째 생일이고요. 들깨 칼국수를 워낙 좋아해서 미역 조금 하고 감자 듬뿍 넣어서 끓여주려고요. 태어나줘서 고마운 우리 신랑과 함께 듣고 싶어요. 조용남의 그대 그리고 나 신청하겠습니다. 늘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예. 그 미역국에요. 전복장 함께 드시더라고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